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살 고준희 양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고향의 친아버지에 이어 그 동거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주영 기자입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고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준희 양 아버지의 동거녀 35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어머니 김모 씨와 고 씨가 군산의 한 야산에 준희 양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야산에 가진 않았지만 이들의 범행을 알고도 시신을 유기하는 데 동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시신 유기 후에도 준희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중 생활을 한 이유도 캐묻고 있습니다. 고 씨는 시신 유기 후 8개월 동안 준희 양을 데리고 있었던 동거녀의 어머니 김 씨에게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6, 70만 원을 계속 보냈고 김 씨는 준희 양의 장난감과 옷 등을 집에 그대로 두고 생활했습니다. 준희 양의 생일인 지난 7월엔 이웃들에게 미역국을 돌리고 마치 생일 잔치를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치밀하게 각본을 짜고 이중 생활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기치사 아니면 학대치사, 하체 유기는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고요. 더불어 유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 정도로 경찰은 친아버지 고 씨와 동거녀의 어머니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 씨와 김 씨는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북한과 중국 선박 간의 유류 밀거래 의혹에 대해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 유류를 공급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미국이 중국의 유류 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관련 증거를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는 앞서 미 재무부가 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 이후 공해상에서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선박들로부터 유류를 넘겨받는 사진을 공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현행범으로 딱 걸렸다며 중국을 지목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 환구시보는 공개된 사진엔 북한 선박이나 중국 선박과 비슷하게 생긴 선박이 붙어있는 모습만 찍혀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 선박이라고 주장하는 배는 전문 유조선이 아니며 적재량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성실히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에 몰래 석유를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고위 안보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10월부터 2달간 러시아 국적의 대형 선박들이 공해상에서 최소 3차례 북한 선박에 석유와 정유 제품을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가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이혜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사상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15시간 동안 수도권 지역 내 공공기관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조업을 단축하거나 먼지 저감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주요 비상저감 조치 가운데는 공공기관 소속 차량 2부제 등 차량 운행 제한이 포함돼 있지만 오늘은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차량 2부제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서울 노원구 창동역 앞에서 매대를 설치하려는 노점상들과 지역 주민들이 밤새 대치했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주민과 노점상 6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강청원 기자입니다. 노점상 리어카를 사이에 두고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실랑이를 벌입니다. 서울 창동역 앞에 매대를 설치하려는 노점상과 이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대치한 겁니다. 노점상들은 지난 8월 가게를 철거했다가 창동역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장사를 재개하기로 도봉구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나중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문제점. 애들이 지나다니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노점상들은 생존권이 걸린 일이라고 맞섭니다.
2달 반을 장사를 못해서 더 이상 빚을 낼 곳도 없어서 생계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한밤중 대치에 경찰 100여 명이 출동했고 실랑이 끝에 주민과 노점상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대형 전기 용광로에서 불꽃이 튀더니 곧이어 화염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북 포항의 현대제철 공장 80톤짜리 전기 용광로가 폭발해 작업하던 인턴 직원 1명이 무릎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대제철 측은 사고가 난 용광로를 점검 후 재가동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국내 기름값 상승세가 22주째 이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6원 오른 리터당 1,543.1원을 기록해 22주 연속 올랐습니다.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1.6원 상승한 리터당 1,335.2원으로 집계돼 2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미달러화 약세 및 원유 재고 감소와 리비아 원유 송유관 폭발로 인한 공급 차질 발생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가 3주 연속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바깥 공기 마시기 두려울 정도로 먼지가 자욱합니다. 현재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어지면서 경기와 강원 충북에 이어 서울 등 그리고 남부 곳곳으로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노약자는 오늘 하루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짙었던 안개가 여전히 곳곳으로 옅게 남아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에 눈 예보도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서해안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에 최고 7cm, 그리고 그 밖에 중부 내륙에도 1에서 5cm 정도 쌓이겠고 남부지방에는 비로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7도, 대구 8도로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 회복하겠지만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의 유입의 영향을 받겠고요. 그리고 해넘이와 해돋이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런닝맨이 방송됩니다.